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이 10월 31일 날 공개되고 윤환홍 의원이 명태균 씨와 연락을 해서, 중간에 정치인이 있었죠. 연락을 해서 회의를 하고, 또 하나는 녹취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유리한 녹취록을 먼저 내라. 그리고 추후에 녹취록과 관련된 다른 녹취록과 관련돼서는 실제 공개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까지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의와 더불어서 거래까지 하는 그런 중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잃는 행동이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더 나아가서 조작까지 가능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회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 사안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윤환홍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게 됐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노정면 의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우리 노정면 의원의 이제 브리핑과 더불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좀 빠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중요한 부분들은 수석께서 다 짚어주셨고요.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점은 윤환홍 의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윤핵관, 그 윤핵관이 의미하는 이 정권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제 보도된 내용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녹취가 있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공개하지 말고를 판단하는 과정. 이것과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7일에 했던 얘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자, 1차적으로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해명이라고 나온 것이 대선 경선 막판 이후로는 관계가 없었다 그랬죠. 그러다가 해를 넘겨서 당선된 이후에 5월 9일 당선인 신분 그리고 또 취임 바로 직전 날 통화한 육성음이 공개되자 그때 무수한 축하 전화 가운데 한 명의 전화였다라고 변명을 했는데 그 입장도 그 관계를 단절했다고 얘기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5월 9일 무려 약 7, 8개월 내내 아무 소통이 없다가 갑자기 많은 축하 전화 가운데 하나로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도 전혀 소통이 없었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윤환홍 의원은 어떻게 대통령이 관계를 끊었다고 얘기한 것에 해당할 만한 녹취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까지는 괴가 연결되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사과한 전화의 존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본 얼개는 이겁니다. 대통령이 술을 한 상태로 통화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앞으로 내 마누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를 말하는 겁니다. 마누라 장모에게 전화하지 마. 라 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날 술이 깬 상태로 추정됩니다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그건 그러니까 전날의 전화는 관계를 끊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면 관계가 복원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컷의 보도에 따르면 그 이어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전화는 1시간가량의 분량이랍니다. 윤환홍 의원은 앞에 것만 틀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 아는 경남의 한 정치인, 명태균 씨와도 가까운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 정치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고, 그 전달한 그 경남의 모 정치인은 윤환홍 씨가 앞에 녹취만 틀어달라고 요구하라고 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씨도 본인이 그렇게 요청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미안하다고 했다는 전화의 존재까지 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 정권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고도 아닌 것처럼 대국민 이 기만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서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중징계를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판단은 특위가 하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더불어서 당 차원의 법률 검토가 끝나면 법적 대응도 잇따라서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는 그 윤한홍 씨가 이렇게 제안을 요청했던 그 경남의 정치인은 그 정치인을 통해서 복수의 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남의 정치인에게 복수의 현 정부 여권 인사가 접촉해서 명과의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한홍 씨가 또 그분 자체로도 이 정권 핵심 인물이고 줄곧 그래왔고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 일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독자의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선 질문이 뭐였죠? 그 두 개 녹취의 시점 언제로? 시점은 일단 윤한홍 의원은 그 경선 막바지로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돼요.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그 당시에 뭐 매몰차게 끊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관계 단절을 시도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윤한홍 의원이 그 정도 정보를 가지고 이 사안에 접근하다가 본인이 이제 대리인으로 그렇게 활용한 그 경남의 정치인으로부터 생각보다 심각한 녹취 내용이고 또 이어서 미안하다고 한 전화도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존재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윤한홍 씨가 그 사람 말만 믿은 것이 아니라 명태균 씨와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또 확인을 했어요. 그것까지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 경선 막바지에 녹취가 있는 것으로 윤한홍 씨는 알고 있을 것 같고, 윤한홍은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명태균 씨의 이제 녹취를 들어보면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툭하면 뭐 다음날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대화가 여러 차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거는 그러면 윤한홍 의원께서는 뭐 대통령이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걸 특정하기는 어려운 단계고요. 네. 그 다음에 질문 기회 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이제 거래를 시도했다고 하잖아요. 네. 국정에서 뭐 생활비나 뭐 이런 명목으로 거래가 불발됐잖아요. 불발된 원인은 또 뭐라고 보시는지. 그건 지금 단계로는 알 수가 없고요. 그것도 뭐 섣불리 짐작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실관계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구속 안 시킬 게 이걸 틀지 마 이렇게 저희가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제 그런 제안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측근에게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고 나는 구속시키지 말라 살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그 불구속과 경제적인 지원은 윤한홍 측에서 먼저 제안했는지 아니면 명태균 씨가 특정 녹취를 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러면 나에게는 이런 대가를 줘라고 했는지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경남 정치인에게 현 정부 부추 인사들이 접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네. 실질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보라도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가 제보고 정보인지 정확히 구별은 안 되는데요. 이건 정보에 가깝습니다.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어서.